1945년 12월 전쟁이 끝난 직후 터키 대통령 이스메트 이노누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명확했죠. 터키의 목표는 단순히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고요. 실제로 터키는 제2차 세계대전 내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거든요. 독일과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도 연합국에 물자를 공급하면서도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독일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마저도 유엔 창립회의 참석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죠. 놀라운 건 이게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은 중앙동맹국 편에 섰다가 완전히 해체되는 비극을 겪었거든요. 1920년 세브르 조약으로 영토 대부분을 빼앗기고 연합군에게 점령당하고 결국 술탄국까지 폐지되었죠. 그 폐허 위에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트르크가 독립전쟁을 이끌어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세웠는데 이제 겨우 15년 된 신생 국가가 또다시 세계대전에 휘말릴 처지에 놓인 거예요. 이스메트 이노누는 1938년 아타트르크가 사망한 직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양쪽 진영 모두 터키를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줄타기 외교를 펼쳤어요.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터키가 어떻게 중립을 유지하며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초반부터 압박은 시작됐습니다. 1938년 가을,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와 상호 원조 협정을 맺었거든요. 내용은 이랬죠. 터키는 전쟁이 지중해나 발칸 반도로 확산되지 않는 한 중립을 유지하되 만약 그 지역으로 전쟁이 번지면 연합국 편에 서서 참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대신 영국과 프랑스는 터키에 군사 장비와 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협정은 얼마 못 갔어요. 1940년 5월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단 6주 만에 항복을 받아냈거든요. 터키 정부 내부에서는 혼란이 일었죠. 일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된 편을 선택한 거 아니냐고요. 1차 세계대전 때처럼요. 이스메트 이노누는 여전히 영국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죠. 1940년 6월 10일 이탈리아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터키 협정에 따르면 터키는 지중해로 전쟁이 확대되면 연합국을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터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연합국이 약속한 군사 장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터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이었어요. 시리아는 BC 프랑스 식민지였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주축국에 합류했죠.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에 선전포고를 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터키 군대는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구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소총조차 15정이나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1941년 초 독일이 터키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통과시켜서 이라크로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라크에서는 라시드 알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영국에 맞서고 있었고 독일은 그를 지원하려 했죠. 근데 마침 그때 독일군이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해서 발칸 반도를 초토화시켰어요. 터키 입장에서는 완전히 위기였던 거죠. 다행히 영국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도와 팔레스타인에서 군대를 동원해 이라크를 침공한 거예요. 1941년 7월 말까지 영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을 탈환했죠. 터키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인 6월 18일 이스메트 이노누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호 조약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독일은 터키를 신경 쓰지 않고 소련 침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터키는 독일의 침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 일부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소련을 공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바쿠 유전을 점령하자는 계획도 검토됐죠. 근데 이노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터키는 양쪽 진영 모두에 물자를 팔았습니다. 특히 크롬이 중요했죠. 독일도 크롬을 샀고 연합국도 크롬을 샀어요. 놀라운 건
독일이 제대로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독일이 점령한 다른 나라들은 수탈당했지만 터키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터키 경제에 큰 도움이 됐죠. 1944년 4월이 되자 전쟁의 흐름이 명확해졌습니다. 주축국이 패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터키는 재빠르게 움직였죠. 4월에 독일에 대한 크롬 수출을 중단했고 8월에는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1941년에 맺었던 우호 조약도 무효화시켰죠. 그리고 1945년 2월 터키는 유엔 창립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추축국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터키는 독일과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고 실제로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상징적인 제스처였던 거죠. 터키군의 상태를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군은 약 17만 4천 명의 병사와 2만 명의 장교로 구성된 11개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23개 사단, 7개 국경사령부, 3개 기병여령, 1개 기갑여단이 있었죠. 공군은 약 8천 명의 병력에 450명의 조종사, 총 37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해군은 더 열악했어요. 약 4천 명의 병력과 800명의 장교, 잠수함 떼려서 6척, 구축함 4척, 기뢰 부설함 4척, 기뢰 제거함 3척, 모터 어뢰정 3척, 포함 2척, 경순양함 2척, 전투순양함 1척, 측량선 1척이 전부였거든요. 대부분이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낡은 장비였죠. 영국 외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군은 소총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15정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영국은 그걸 제공하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항복한 이후로는 더더욱요. 터키가 실제로 전투에 투입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연합국과 추축국 모두 터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군사 장비와 대출을 약속했고 독일은 우호 조약과 경제 협력을 제안했죠. 근데 터키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양쪽 모두와 거래하면서 중립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스메트 이노누의 이런 전략은 비난받기도 했어요. 특히 연합국 입장에서는 터키가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했죠. 1940년 협정을 어기고 참전하지 않았고 독일과 거래를 계속했으니까요. 근데 터키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1920년 세부르 조약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1918년부터 시작된 연합군 점령으로 이스탄불까지 점령당했던 기억이요. 독립전쟁을 치르고 겨우 공화국을 세운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전쟁에 휘말려서 나라를 잃을 순 없었던 거죠. 지리적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제하고 있었고 중동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죠. 그래서 양쪽 진영 모두 터키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터키는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느 한쪽이 무리하게 압박하면 다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걸 양쪽 다 알고 있었거든요. 1945년 9월 전쟁이 끝나고 10월 24일 터키는 유엔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51개 창립 회원국 중 하나가 된 거죠. 전쟁 내내 중립을 지켰지만 결국 승전국 대열에 합류한 셈이에요. 형식적으로나마 독일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터키는 이득을 봤어요. 전쟁 기간 내내 양쪽에 크롬을 팔면서 외화를 벌어들였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동안 터키는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인명 피해도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중립이라는 게 소극적이고 비겁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터키의 사례를 보니 때로는 참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 신생 국가가 생존을 걸고 내린 판단이었으니까요. 이스메트 이노누는 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독립전쟁의 승리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가져올 파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거예요. 양쪽 모두와 거래하고 양쪽 모두에게 희망을 주면서 실제로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터키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의 무사히 통과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겪었던 비극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었죠. 영토도 지켰고 주권도 지켰고 경제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에서도 승전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터키는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중립 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물론 모든 나라가 터키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리적 위치, 전략적 가치, 외교적 역량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터키의 제2차 세계대전 중립 전략은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특히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오늘은 전쟁 한복판에서 줄타기 외교로 살아남은 터키의 이야기였습니다.